참 부러우면 부럽다고 다 지나? 나는 맨날 지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 대체로 이제 이렇게 불의 기운, 목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되게 바쁘게 살거나 뭐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목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살님은 목화의 기운은 없지만 그거랑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보살님은 재가 많아요. 재라는 것은 이제 일거리거든요. 일거리. 재는 남자한테는 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데 보통 재가 많다라는 건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보살님은 목화가 없지만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많다는 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살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같이 일하자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바쁜 건 아니고요. 대체로 목화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제 금수가 많은 사람은 좀 한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보살님처럼 금수가 많은 사람도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죠? 또 그게 또 시기에 따라 달라요. 대운에 따라서 2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그래요. 제일 이제 좀 뭐랄까 불쌍하다고 할까 힘들다 할까 이런 사람은 연세가 70대 80대가 돼도 70대 80대 오히려 일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70대 80대는 기도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70대 80대가 되는데 일을 많이 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야 돼. 근데 건강이 받쳐주면 괜찮죠. 건강이 받쳐주면 가서 텃밭도 가꾸고 뭐 동사무소도 다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뭐 이러면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가서 일해야 돼.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수명이 더 빨리 단축돼요.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도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그 건강도 유지하고 아프지만 얼마나 아프겠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하여간에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 연세가 많아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편한 마음으로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역시 편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목화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열정이 많고 많은 것들을 해요. 대체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목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러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그냥 즐기면 되잖아. 아, 노래 참 BTS 참 잘한다. 근데 목화가 많은 사람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BTS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블랙핑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 잘하고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럽잖아. 글을 잘 써. 이렇게 뭐 소설을 잘 쓰든 수필을 잘 쓰든 이러면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 나도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말을 어떻게 잘해 말하면서 이렇게 뭘 잘하는 사람 보면 연주를 잘하는 사람 보면 그것도 부럽고 부러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목화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금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별로 안 부러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게 누구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고 사실 부러우면 좋은 거예요. 부러우면 이기는 걸 할 수 있어요. 부러우면 대체로 이기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큰 부를 이루고 그러지 뭐 이만하면 됐어 이런 사람이 큰 부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러워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부럽다고 상대에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이렇게 노래 잘한, 너처럼 노래 잘했으면 좋겠어. 아, 스님처럼 이야기를 많은 것들 알았어.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스님 모르는 게 없어요. 라면서. 스님 부러워요. 나도 그만큼 알고 싶은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나보고 많이 안다고요 하면 그러면 이제 스님처럼 나도 많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 그럼 내가 더 알려줄게. 그럼 내가 더 알려줄게.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부럽다 하면서 그것이 나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되고 또 내가 그걸 인정을 하니까 차라리 이제 이렇게 스스로도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렇지 않고 뚱하니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잘하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노래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이제 나도 노래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뚱해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질투로 변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노래 잘하는 그런 부러운데 친구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럼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저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그래. 그렇게 이제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하게 되는 인연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죠.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졌네 라고.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걸 승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뭘 이야기하다가도 토론을 하다가도 아니 그냥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다가도 내가 약간 밀리는 것 같으면 밀리는 게 아닌데 말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더 해야지 해가지고 이기려고만 하는 뇌구조가 그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타고나기도 해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는데요. 사주 용어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무리를 막 이뤄요. 그래서 내가 저 단체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말하면서도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지면 안 된다고 꼭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보다시피 저는 뭐 망가져도 괜찮아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비견겁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승부근성이 없어요. 승부근성이 그냥 이제 나는 나에 대한 만족감, 보람, 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약간 승부욕을 스스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나는 목화가 많으니까 이렇게 뭘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냥 늘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없는 승부근성을 약간 일으키는 것도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승부근성이 스스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승부근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죽여야죠. 이제 승부근성을 죽이고 다른 좋은 성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러우면 사실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저 제네시스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 그러면 야 너 그 차 타고 다니니까 내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듣는 사람도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라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럼 나는 또 노력하면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요. 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것이 더 정당할까 아니면 일부만 주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자영업자만 주는 게 더 나을까 해가지고 밴드에다 투표를 했더니
70대 한 25, 30대 뭐 한 7, 8?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팽팽했어. 처음에는 6대6, 뭐 6대6, 666 이런 식으로 됐는데 10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비율이 많아지더라고요. 만약에 3년 전에 얘기했으면 차등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모두에게 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들이 형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래도 차등으로 하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이제 어느 것이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면 주는 대로 불평불만이 있고요. 또 차등으로 주면 차등으로 줘서 불평불만이 있어요. 차등으로 주니까 12%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커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 의료보험 책정이 비정상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의료보험이 비정상적으로 약간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집도 없고 뭐 이렇게 땅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자영업자 뭐 뭘 해가지고 하니까 뭐 무료보험비가 자기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 안에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뭐 25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기분이 더럽다 이거지. 나는 부자 속에 안 들어가는데 상위 12% 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살 때 난 서민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 분들은 불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안 들어간 것이 억울한 거야. 아이씨, 나한테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 12%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이제 대처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 상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등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요. 봐서 이렇게 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 이제 그걸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이제 나 잘났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나 재난지원금 받았어. 본색이 드러난 거지.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지난 1년, 2년 사이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공정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역용이 돼서 뭐 그게 뭐 이렇게 그 불평불만이 대상이 되는 또는 그걸 차별의 어떤 이런 것들로 뭐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신계급주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나는 낼까 안 낼까 나도 궁금해. 어쨌든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뉴스 나오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서로 시진핑 이제 주석이 서로 이제 전화를 하고 서로 약간 평화적인 분위기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나름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시절에는 이제 미중 갈등,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어나는 줄 알았지. 대한민국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더니 지금은 서로 미중이 서로 이제 조금 이제 훈풍이 도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구촌이 서로 화합이 돼서 이렇게 갈등 없이 더 큰 것이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보다 더 큰 기후 위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쭉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대응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언제까지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을 수조 원씩 뭐 몇 경원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능력대로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인데 점점 자본주의가 좀 이제 그 발전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바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미국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 고용 이제 뭐 지원금, 실업 지원금 이런 거 주고 또 실업 수당 같은 거 주고 또 뭐 뭘 또 지원해 주고 뭐 나름 이제 복지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서 국가 정부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쌓는 거예요. 위험한 기업들 살려주기, 위험한 은행 살려주기, 또 개개인 누군가가 살려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주의적인 그렇게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막스론, 칼 막스 해가지고 이제 막스론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것만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자적인 것이지 칼 막스의 그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처럼 어떤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보면 정부 역할이 더 커지는 거 보면 이거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인가 약간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굉장히 그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누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기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정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상속을 해주면 그게 한 40% 정도는 세금을 맞아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세금 낸다고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세금 내기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어. 기업을 파산시켜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업을 매각하거나 파산시키거나 막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같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시대잖아요. 좋은 아버지를 둬야지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사실 정부 제도는 각국의 제도, 미국도 상속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상속세가 크고 이거는 부의 그 세습을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보면. 그러니 부자들은 이제 그게 고민이 되고 상속을 이어서 주려니까 야, 너무 아깝다. 어떻게 정부에게 이제 그 세금을 30%, 40%, 50%씩이나 내냐. 아깝고 꼭 깎고 그러겠지만 또 한편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그들이 상속세를 안 내봐. 그럼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제도가 좋은 것이 상속세가 그렇게 큰 것이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 서민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상속세가 계속 유지되고 되길 바라죠. 또 법인세가 많은 거 기업들이 이렇게 법인을 하면 법인세가 우리나라 한 25%인가 이렇게 되는데 법인세가 많은 것도 역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주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이번에 올 상반기에 세금이 20조, 30조씩 더 거쳤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인세에서 22조가 거치고 또 뭐 무슨 세에서 10몇 조가 거치고 그래서 30조 넘게 더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많이 거쳤다는 건 기업이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작년보다 기업이 훨씬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인세로 더 많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부 예산이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노인수당이라나 그 수당을 이렇게 정부에서 주고 그러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돈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만 보면 이런 법인세나 아니면 상속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큰 이제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 태화강을 맨날 걸어가고 있는데 강변이 얼마나 정비가 잘 되고 도로가 정비가 얼마나 잘 됐어요. 그 돈은 가만 보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만 보면 우리 그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거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면 나도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든 탈세할 것이 아니라, 탈세하고 싶죠. 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지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해마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부채를 늘리고 있죠. 이제 900조 시대가 됐다. 이제 정부 부채가 900조 시대가 됐다. 해서 900조가 되면 GDP의 5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신문마다 언론마다 정부 부채가 너무 심하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정부 부채 미국은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GDP의 100%가 넘으니까 22조, 23조 뭐 이런 식으로 23조 달러, 그러니까 2경 5천억 조, 이 정도가 정부 부채예요. 일본은 이제 200%가 넘게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정도 되겠냐? 우리가 900조니까 일본은 얼마나 돼야 되나? 그 한 5천조? 1경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일본의 정부 부채가. 어쨌든 일본도 정부 부채가 1경은 너무 많은가? 한 7천조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 거의 대부분, 독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100%에 육박하거나 100%에 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데, 다만 이전 정부에서 정부 부채를 많이 내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죠. 지금 문 정권에서는 정부 부채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정부에서는 운영을 잘해서 정부 부채를 덜 쓴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은 거는 국정 운영을, 야, 이건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 또 코로나 전국이 아니더라도 2019년, 2020년, 2021년은 온 세계가 전부 다 정부에서 부채를 많이 내서 뭘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고 있다. 뭐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채를 많이 내고 한 것은 뭐 조금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것은, 꼭 나쁜 것은 비판할 건 아니죠. 다만 정부 부채를 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미래를 준비해서 황룡사에서 내가 부채를 많이 내.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찬성할 거예요? 제가 부채를 많이 낼게요. 앞으로. 찬성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아니, 빚을 많이 낼 거라고. 제가 빚을 내겠습니다. 한 20억 정도 빚 낼게요. 여러분들은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스님 뭐 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걸로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는 데다가 20억을 빚내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여.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스님이 그 정도 능력도 되고 비전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서 내세요. 어서 내세요. 스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스님 같은 능력을 썩히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많이 빚내가지고 해보세요. 우리는 박수만 쳐줄게요. 뭐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잘 됐으면 그게 이 100% 성장, 200% 성장을 일궈낼 수 있겠죠. 그런데 스님 빚은 나빠요. 빚은 나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전하게 기도만 하고 살아요. 스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 성장, 200% 성장을 얻고 그냥 이 수준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라는 건 참 이제 이렇게 무조건 다 비판할 수는 없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이상한 일이에요. 코로나가 이런데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이렇게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존스나 이런 데 상장한 기업들도 기업 이익이 100개 회사가 있으면 95%의 회사들이 다 이익이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상장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익 증가가 엄청 30%, 40%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 내 주머니는 지금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데 왜 기업들은 더 몇십 프로씩, 어떤 기업은 100%씩 막 성장하는 거지? 삼성전자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도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K자 성장이라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은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맛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기업을 하는 이제 지금까지 탄탄해온 기업인들은 더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부도 잘했나 못했나 참 판단하기 어렵죠.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거는 대단히 나쁜데 또 이렇게 기업들은 또 성장을 해서 수출은 계속 좋아지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대선 전국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싫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싫고 또 이렇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이낙연대로 다 싫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혐오예요. 혐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농성도 하고 또 노동자 이런 것들도 권익을 성장시키고 또 이것들을 다 이뤄냈어요. 신기하게. 그렇잖아. 노조들이 우리나라 노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월급을 올려놓은 나라가 몇 개가 되겠어요. 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다 농성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공해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도 최고 가난한 데서 최고 이렇게 부자로 나아가는 데서 성공을 했고 노동자의 권익도 또 근로자의 이런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이제 고용인들은 사용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기업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쟁을 해서 최저시급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독재랑 뭐 해서 성공하고 뭐를 해서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랬다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게요. 참.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제일 한 것은 혐오, 무관심인데요. 마음에 드는 이렇게
후보가 없고 전부 후보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는 한 명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이렇게 그 중에 누가 더 잘할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인들이 자질이 높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혐오하고 저놈들 다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독재가 더 심해지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도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불하세요.